자, 수능 특강 영어 22강의 1번 문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경에 대한 단원이죠. 자, 낙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 그래서 이 글은 한 3가지 정도 낙농업이 미치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열거가 쭉 되고 낙농업 나빠요 하고 끝나는 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신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그 낙농업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조금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그래서 글 전체는 열거 형태의 글입니다. 갑니다. 자, 상업적 낙농업은 막대한 양의 물을 소비하고 폐기물과 우리끼리 발음은 메탄, 영어식 발음은 메세인이라고 하는데 메탄을 배출하고요. 그다음에 생산, 운송, 포장 과정에서 또 환경적 부담을 초래한다. 이거 낙농업 나빠. 우유, 치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consume하게 되면 이제 소비하다, 그래서 뭔가를 먹다 이런 뜻까지. 그다음에 이제 equivalent라는 단어가 어떤 지문에서는 별표 치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나온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거 외우셔야 되고요. 접두사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equi라는 접두사 자체가 뭐뭐와 동등한이라는 단어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operation 하게 되면 우리는 운영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업을 잘 운영하는 거에서 연결이 돼서 operation이 사업체나 기업체라는 느낌으로. 자, convert는 뭔가를 변화시키다. 보통 전체 다 into를 많이 붙이고요. A를 B로 변화시키다. 그래서 convert A into B 보통 이렇게 짝으로 많이 쓰죠. 자, inspection이 검사하는 건데 좀 우리가 어원을 통해서 암기를 한번 해보면요. 이 spec이란 어원 자체가 이렇게 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special이란 단어가 저게 대표적인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inspect 하게 되면 안을 꿰뚫어. 야, 너 그거 치워봐. 치워. 요거는 이렇게 안을 보다 이런 느낌으로 inspect가 검사하다. inspection 검사. 됐죠? 그래서 혹은 조사, 검사, 조사 다 연결되는 얘기고요. 자, contaminate, 오염시키다. 좀 같이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gribusiness가 기업식, 농업, 그래서 영농 이렇게 나와 있는데 agri라는 단어 자체가 agriculture에서 나온 단어니까 이걸 딱히 외운다기보다 agriculture에서 그 agri, 농업, 비즈니스가 기업이란 뜻이니까 기업식 농업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microbiology. 이 micro라는 단어가 very very small의 뜻이니까 미생물학 연결되죠. microbiology. 그 다음에 이제 biophysics 해가지고 생물 물리학. 그래서 bio는 또 여기저기 생물이고 physics가 물리학. 이게 이제 사실 좀 이따가 이제 문장 되게 긴 문장이 있죠. 그래서 괄호치고 예시로서 나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biochemistry 따로 외운다기보다 bio라는 접두사에다가 chemistry가 붙어있는 gigantic, gigantic 둘 다 발음해도 되고요. 거대한.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어떤 동사가 이런 식으로 A with be 형태를 끌고 오게 되면 물론 이 with가 뭐뭐와 함께라는 직접적인 뜻은 되지만 이 with가 기본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더해주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A with be 하게 되면 A에게 B를 갖춰주다, 더해주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rovide, 제공하다라는 동사를 쓸 때도 supply라는 동사를 쓸 때도 지금처럼 이 stock이라는 동사를 쓸 때도 A with be 형태로 알겠죠? 혹은 이제 갖추다라는 표현으로 같은 표현이 equip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equip 할 때도 A with B를 쓰니까 A with B가 이렇게 A에게 B를 뭔가 장착, 공급해주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좋고요. 자, milking machine 하게 되면 차규기, 여기 젖소들 얘기 나올 때 나오죠. 그다음에 infrastructure, 산업 전반, 기반 시설. 그다음에 이제 dispose of라는 표현이 뭔가를 폐기하다, 내지는 뭔가를 처리하다 이런 뜻인데 보통 이 pose라는 단어가 놓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원 자체가. 그럼 this라는 단어가 부정의 뜻도 되지만 멀리의 뜻도 되니까 여기다 놓는 게 아니라 멀리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리하다, 버리다, dispose라는 표현이 되는데 이렇게 of와 함께 쓰이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dispose of 이렇게 뭔가를 처리하다, 폐기하다. 참고로 나온 김에 참고로 그러면 dispose에다가 뭔가 가능한이라는 어미를 붙여서 disposable 하게 되면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이란 뜻이 돼서 요건 일회용품이란 단어가 됩니다. disposable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다음 outdated 구식의 어떤 이게 자신의 날짜에서 지나가 버린 거니까 refrigeration 하게 되면 이제 냉장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와서 refrigerator 하게 되면 냉장고를 얘기하죠. 근데 사실 구어체에서 이 냉장 시설을 짧게 줄여서 fridge라고도 많이 하니까 알아두세요. fridge도 냉장고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employee가 이제 그 어휘집에 빠져 있던데 employee는 여러분들 고용하다 정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employee 다음에 사람이 나오면 고용하다인데 something 어떤 대상이 나오게 되면 사람이 안 나오면 이때 employee는 뭔가를 이용하다 이 뜻이니까 좀 대설할 때 조심하시고요. herd는 조금 의외예요. 소떼 이건 좀 외워야 되지 않나? 네, aquafire, aquifer 이건 안 해도 되죠. 대수층. 자, 그러면 바로 열거 형태의 글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Milk is mostly water. 자, 우유는 대부분 물입니다. 뭐 선생님이 수업 전에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선생님 살짝 찾아봤더니 87% 정도가 물이랍니다. 그렇대요. 자, for every unit of milk she produces에서 여기서 이것도 조심. 요 정도는 뒤에서 꾸며주는 말이죠. 이 전치사 for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매 유닛마다 우유의 유닛마다 단위마다 근데 어떤 우유의 단위냐면 젖소가 만들어내는 매 단위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져 A dairy cow.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혼동어휘로 다이어리하고 많이 다이어리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요거는 일기 dairy, 요거는 낙농업 기억나죠? 초등학교 때 많이 혼동어휘로 나온 단어인데 우리가 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이 낙농업, 이 젖소라고 할게요. 이 젖소는 반드시 consume, 소비, 먹어야 됩니다. An equivalent unit of water, 똑같은 단위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갤론의 우유를 만들어내려면 1갤론의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Commercial dairy operations, 그래서 이런 상업용 이런 이 낙농 회사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메일이라거나 그죠? 우유 만드는 회사 있죠. 서울이라거나 뭐 건대라거나 그죠? 건대우유? 건국대우인가? 연세우유. 네. 갑자기 이름 좀 헷갈리네요. 뭐 아인슈타인이라고 뭐 이런 데들 있죠. 남양이라 그러면 이런 데들. 자, 이런 상업적 낙농 회사들은 convert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아까 수업 때 왜 이제 단어 설명할 때 into 얘기를 했냐면 convert A into B로 쓰이니까 이 A가 이렇게 A into B 이렇게 쓰여도 놀라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convert 의미가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즉 millions of gallons of water 수백만 갤런의 물을 into milk, 우유로 바꾸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렇죠. 걔네 젖소들이 물을 마셔가지고 우유로 만드는 거니까 물을 우유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They, 그 회사들은 use thousands of gallons of water daily, dairy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매일 일간 수천 갤론의 물을 사용합니다. 자, 이때 keep은 뭐 하기 위해서인데 여기서 조심. 여기 문법적으로 시험제 나올 포인트가 여기 clean 포인트 하나, 그다음에 여기 enough to 포인트 하나. 사실 연결되는 포인트인데 일단 해석 먼저 해볼게요. 자신들의 이 솥대라거나 아니면 이제 메가 facilities, 이 facility가 시설인데 엄청 메가가 붙으면 엄청 큰이죠. 엄청 큰 시설들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엄청난 수천 톤의 갤론의 물을 쓰는 겁니다. 근데 뭐 할 만큼 깨끗한 거냐면 enough to pass inspections. 아까 봤던 단어죠. 자, 이런 검사들을 통과할 만큼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인데 자, 이게 keep 목적어, 형용사를 써서 이 목적어를 어떤 상태로 유지하다. 이 정도 수거는 아닌데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다가 우리말 해석상 cleanly, 뭔가 깨끗하게니까 왠지 cleanly가 어울릴 것 같지만 여기 이 깨끗한 게 동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이 솥대들이나 그 엄청 큰 시설들, 목적어를 깨끗하게 하는 거. 목적어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형용사를 쓰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 하나. 해석상 깨끗하게 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건 항상 동사를 꾸며줄 때 부사를 쓰는 거고 목적어에 대한 설명은 형용사를 쓰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어순이죠. 여기 검사를 통과할 만큼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말로는 충분히 깨끗하게 그래서 enough clean이 많이 되는데 enough는 우리 중학 혹은 고등학교 1, 2학년 내신대 때 많이 했죠. 이렇게 형용사를 꾸며줄 때는 항상 어디 와서 뒤에 와서 enough가 꾸며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충분히 친절한, 제이쌤이 충분히 친절해 나를 도와줄 만큼이라고 할 때 kind enough, enough kind. 영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kind enough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법 포인트들이 좀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은 계속해서 물을 겁나 쓰고 엄청나게 쓰고 그 물을 또 오염시킨다 이런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this water 이 물들이 막 소 씻기고 똥 닦고 막 이렇게 하겠죠. 시설들 닦고 이런 물들이 becomes waste, 쓰레기가 되는 건데 어떤 쓰레기냐면 contaminate surrounding aquifers. 아까 봤던 밑에 불빛이 나왔죠. 그 주변의 대수층을 오염시키는 그런 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오염시킨다. 한 절반 정도 길게 이렇게 긴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방금까지 5번째 문장 정도까지를 하나의 구간 정도 딱 잡아놓고 여기까지가 물 오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낙노검을 통한. 두 번째, 그럼 여기서부터 글의 흐름이 바뀌니까 위치 문제 정도는 또 괜찮겠죠. 끼워넣기 문제 정도로. 즉
자, 우리끼리는 메탄. 근데 methane gas production. 그래서 메탄가스의 생산이 주어. 또한 also problematic. 또한 문제가 됩니다. 소들이 트름하고 방구 끼고 해가지고 메탄가스 발생을 엄청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 호흡이 되게 긴데 선생님이 이런 거 쫄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장치를 좀 한번 마련해봤어요. 이런 거 보면 괜히 쫄더라고요. 보세요.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중간에 수식어 다 떼버리고요.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자, 이러한 이 농업 기업, 그러니까 엄청난 이 기업으로 운영하는 이런 농업 회사들이 그런 낙농 회사들이 주어 employee,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안 나오면 이건 뭔가를 이용하다. 그래서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과 중간에 숨긴 다 수식어들 다 떼버리고 또 뭘 이용하는 거예요? 거대한 그런 뭐 시설들, housing and production facility, 생산 시설들을 사용합니다. 끝! 이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문장에서. 근데 그 생산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하나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어떤 시설이에요? 여기서 한번 끊고. stock. 자, 아까 봤던 것처럼 stock A with B가 원래 동사로 쓰이게 될 때는 stock A with B. A에게 B를 장착시켜 주다인데 얘를 수동으로 바꿔서 여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채로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갖춰진 정도로 번역하시면 돼요. 특화된 specialized equipment, 특화된 특별한 그런 장비, 어떤 equipment, 장비들이 갖춰진 그런 시설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비가 또 어떤 장비냐면 하면서 대시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괄호친 거 다 빼버리고요. 어떤 장비들이냐 하면 manufactured, 만들어지는 장비들인데 다른 산업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산업은 또 어떤 산업이냐면 또한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그 장비 만드는데도 쓰레기가 막 차규기 만들고 하는데 쓰레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모든 사사건 거기서 숨만 쉬고 그냥 청소만 하고 장비만 넣었을 뿐인데 환경 오염을 시킨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 거고 다시 한번 풀 센텐스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별거 아니죠? 사실 좀 어렵죠? 그래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원래 한 번에 잘 안 돼요.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뛰어난 친구들 제외하고 이렇게 긴 문장 보면 조금 부담스럽고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승부라고요. 여기서부터가. 다시 한번 여러분 혼자 힘으로 꾸역꾸역 안 되든 처음엔 잘 안 되겠죠. 해보시고 수식어 붙여가면서 그래서 여기 해설지 해석이 너무 처음부터 부드럽게 해석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혼자 해석을 할 때 조금 이렇게 버버벅 거릴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셔야죠. 알겠죠? 자꾸 반복하시고 별거 아니라는 거 수식어 달고 괜히 길어진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그 다음에 이 문장도 여기가 as가 접속사입니다. 두 문장이에요. 그럼 보면 이런 infrastructure들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반 시설들이 must be disposed of, 반드시 처리되어져야 되니까 이 수동 쓴 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제 돈 들여가지고 다 뭐 소 키우는 이렇게 큰 거대 시설을 만들어놨는데 한 20년 지났어. 10년만 지나도 요즘 기술의 발전 속도가 어때요? 갈아줘야죠, 다시. 그래서 이런 기반 시설들이 반드시 처리가 돼야 됩니다. 버려져야 돼요. 폐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더 새로운 그런 이 기술, 어떤 산업 분야의 이런 스탠다드가 표준이 make it outdated. 그것은 여기 있는 그 기반 시설들을 구식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또 이런 기반 시설들 방금 설치했던 장비들도 또 싹 버려져야 되죠. 그럼 다시 또 그 다 버리고 다시 설치하고 이해됐죠? 이게 여기까지가 두 번째 문제점. 이 정도 하면 또 섹션 쫙 묶어 놓으시고요. 자, 마지막 두 문장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오죠. 보세요. transporting milk. 자, 우유를 transporting, 이동시키는 것이 이제 농장에서 이제 우유를 만들었어. long distance, 이제 아주 긴 거리를, 그죠? 강원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서울에, 아니면 뭐 다른 나라, 덴마크에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 보내는 것이 requires refrigeration and fuel. 냉장 기술과 그리고 연료도 필요로 하는 거죠. milk, 자, 우유가요 하면서, 자, 여기 해설지에도 정확하게 좀 표현이 돼 있는데, used to 하게 되면 전에는 뭐뭐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은 아닌 과거에 뭐뭐 했어요인데 이 와중에 수동까지 걸려 있는 거죠. 과거에는 포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휘적인 거라 노란색, 어법적인 거라 빨간색 이렇게 좀 나눠서 해준 거예요. 둘 다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여기다가 was used to 이런 아예 다른 표현 쓰지 않도록 was used 하게 되면 그냥 사용되다라는 수동 표현이 되는 거고, 그냥 used는 이것과 상관없이 전에는 뭐뭐 했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용하다고 하면 상관없어요. 우유는 전에는 포장이 됐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reusable glass container,
이건 또 세대 차이가 좀 나는데요. 옛날에는 우유를 이렇게 유리병에 또 팔기도 했었답니다. 그랬대요. 저도 잘 몰라요. 알겠죠? 그랬었나? 자, 모르겠다. 자, 왜 거기서 우유를 마신 것 같지? 선생님 잠시 물 좀 가지고 올게요. 자, 네, 갑자기 목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수업하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걸 아재가 썼나? 이러면서 네, 어린 시절 막 확 하고 떠오르네요. 자, 다시. 그래서 재사용 가능한 유리 컨테이너, 유리 병에다가 전에는 썼었어. 자, 그러나 이제 포장 재질도 좀 문제가 있나 봐요. It is now typically sold.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우유입니다. 그 우유가 지금은 전형적으로 판매가 되는데 플라스틱 팩 안에 판매가 돼요. 그죠? 그리고 자, 이 부분 별표 3개. 그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일단 해석 먼저 할게요. 그런데 그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become solid waste. 그렇죠. 고체 쓰레기가 돼버립니다. 비록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recyclable. 재활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럼 여기 있는 it과 여기 있는 it을 조금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it은 milk, 우유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있는 it은 여기 있는 플라스틱을 지칭하는 거니까 지칭도 조금 정확하게 구별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내용 됐죠? 그런데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연료도 많이 들고 또 포장지도 많이 들고 이런 정도 내용을 하는 건데 여기 지금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much of it인데 왜 여기는 much of which지? 난리가 났죠. 만약 여기다가 much of it이냐 much of which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과연 물론 이제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를 it이 아니라 which를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입에 읽어봤을 때 much of which 익숙합니까? 좀 낯설죠.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다가 대명사 쓸래? 아니면 관계 대명사 쓸래? 이렇게 물어보면 문장의 구조로서 간단하게 푸시면 됩니다. 결론 먼저 관계 대명사가 나왔다는 건 한 문장에 이 관계 대명사를 중심으로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동사가 2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 문장의 주어 동사는 원래 한 번만 나오는데 대명사가 주어로 쓰이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 문장에 동사가 2개라면 앞뒤로 그러면 대명사가 아니라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푸시면 돼요. 그럼 여기도 다시 보면 여기 이미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그러나 하고 접속사 나오고 나서 다시 주어 동사 나온 것까지 오케이. 근데 넌 뭐냐고. 넌 뭐지? 동사가 왜 또 나와? 동사가 또 나왔으니까 여기를 much of it이 아니라 접속사 역할을 하는 much of which로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도 돼요? 그럼 여기서 왜 it이 답이에요? 다시 older하고 접속사가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뭘 쓸 차례예요? 접속사 뒤니까 주어 동사를 쓸 차례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들 뚝배기 깨주려는 선생님들이 계시겠죠. 외운 애들 때려잡으려고 여기다 은근슬쩍 and를 집어넣으면 또 얘기가 다르죠. 다시 접속사하고 문장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에는 and 다음에 다시 뭐 쓸 차례예요? which가 아니라 다시 주어인 much of it 하고 다시 바꿔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nd 있나 없나 잘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접속사가 다시 나왔으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법 문제로도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문이었습니다. 전체 요약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건 주제가 엄청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요. 쭉 열거시키면서 나왔던 글이죠. 어법 잘 보시면서 가겠습니다. 자, 상업적 낙농 그런 회사들이 소비하는데 엄청난 양의 물들을 소비하고 병렬되죠. 그리고 만들어내는데 쓰레기와 메탄가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자 환경적 부담을 이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내죠. 생산과 어떤 이 운송과 그리고 아까 봤던 패키지 이 과정에서 환경적 그런 부담들을 또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하나, 둘 그리고 세 가지 이렇게 크게 논리적으로는 세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주제가 어려운 글은 아니었고 어법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됐죠?